it's all the same, like some things never change. I couldn't stop and say no.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케니입니다. 어느덧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말 연초에는 많은 분들이 새 시계들을 구매하십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많은 시계 브랜드들이 가격을 인상했는데요. 시계 최고의 명언인 시계는 지금이 가장 싸다 라는 말이 떠오르는 상황이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시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 시계를 구매하시기 전 알아두시면 좋은 드레스워치와 스포츠워치, 이 시계 양대 산맥에 관한 특징들과 장단점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시계를 이미 잘 아시는 마니아분들도 리마인드를 하면서 올해 새 시계를 기초하는 즐거운 상상을 해보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번 영상은 결코 정답을 알려주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드레스워치와 스포츠워치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재미로 알아보는 정도의 영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우열을 가리기 위함이 아님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릴게요. 우선 가장 먼저 시계들의 정의부터 알아보고 가야겠죠. 가장 먼저 근본인 드레스워치입니다. 드레스워치란 포멀한, 즉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 어울리는 셔츠나 수트 또는 드레스 차림에 착용하기에 적합한 시계를 뜻합니다. 요즘은 의미가 많이 옅어졌지만 그래도 태생적으로 드레스워치다 하면 럭셔리하고 귀족스럽다는 이미지가 함께 따라오기에 스트랩 역시 가죽 스트랩으로 매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엘리게이터나 카우 하이드레더, 조금 부드러운 카프스킨, 개성 있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코더반이나 오스트레치 스트랩도 선호하기도 합니다. 가죽줄은 브레이슬릿처럼 반짝이지도 않고 짤랑거리는 소리도 나지 않아서 차분하고 얌전한 감성을 추가해 신뢰성 있는 이미지를 남겨야 하는 포멀한 자리에서 특히나 자주 착용됩니다. 대표 모델들을 살펴보자면 파텍 필립의 칼라트라와 바쉐론 콘스탄틴의 페트리모니, 예거르클 툴의 울트라신, 블랑팡의 빌레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스포츠워치라면 다이빙을 위한 다이버워치를 포함하여 비행을 위한 파일럿워치, 타키미터 기능이 있는 레이싱 등등 다양한 야외 활동 및 필드워치들을 전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만큼 개성 있는 시계들이 많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스틸 브레이슬릿을 포함해서 나토밴드, 러버, 우레탄, 탄소 섬유, 심지어는 세라믹까지 정말 다양한 신소재들이 사용된 브레이슬릿 및 스트랩들이 존재합니다. 갈수록 이쪽 산업도 떠오르는 중이죠. 즉 아무래도 착용하시는 분들도 스포티브하면서 활동력이 있는 분들이 선호하시는 스트랩들이 이쪽에 몰려있어요. 평균 연령대도 젊은 편에 속하고요. 가죽줄은 유지 및 관리가 힘든 데 반해 스틸이나 러버, 우레탄은 세척도 편하고 물에 정말 강하거든요. 대표들로는 없어서 못 판다는 롤렉스 서브마리너나 오메가의 시마스터와 같은 다이버워치는 물론 브라이틀링 네비타이머, IWC 빅파일럿, 심지어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지샥이나 스마트워치도 넓게 본다면 모두 스포츠워치 범주에 포함됩니다. 요즘은 스마트워치는 아예 따로 분류하기도 하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은 캐주얼한 복장이나 야외 활동 시에 착용 또는 편안한 자리에서 착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요, 드레스워치와 스포츠워치는 외형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확연하게 보이다시피 케이스의 크기와 두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드레스워치 같은 경우는 내 몸에 딱 맞는 셔츠와 수트를 입은 상태에서는 손목의 슬리브와 시계 간의 공간이 적고 확실한 핏을 위해 두꺼운 시계는 가능하면 피하는 편이에요. 시계가 만약에 두꺼우면 단추도 잘 안 잠기고 손목 부분이 좀 튀어나와 보여서 보는 사람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특히나 겨울에 스웨터나 코트를 입은 상태에서는 묵직한 시계는 더욱 착용하기 부담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드레스워치의 정석인 시계들과 스포티브한 워치들은 두께부터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요즘은 워치메이커들이 무브먼트 제조 실력이 워낙에 늘어가지고 가능하면 얇고 가볍게 만들어서 그들만의 기술력을 뽐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현상이 심해지고 있죠. 일단 작고 가벼워야 착용이 편하거든요. 반대로 스포츠워치는요, 일단 액티브하고 야외 활동을 좋아하거나 몸매 좋은 상남자스러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케이스 크기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요. 40mm 이상은 기본으로 가야죠. 팔이 굵고 멋스러운 수염난 징슴남들이 케이스가 작은 시계를 차면 오히려 어울리지 않죠? 파네라에만 보셔도 알 수 있죠. 또 다이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름에 착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반팔일 때 착용을 많이 합니다. 즉 케이스의 크기에 따른 복장을 상대적으로 드레스워치에 비하면 신경을 덜 써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물리적인 충격 강도와 방수 성능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드레스워치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케이스의 크기가 작고 두께가 얇은 편에 속합니다. 즉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고 멋져 보이는 시계들이라 하더라도 물리적인 충격에는 자연스럽게 약할 수밖에 없고 방수 성능 역시 평균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무브나 다이얼을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물리적 충격에 약하다 보니
부서져서 AS 받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 거의 대부분이 드레스워치 계열이에요. 예거로 꿀툴의 울신문이나 데이저스트가 부서져서 AS 받겠다는 말은 가끔 들리는데, 지샥이나 티스의 시스타, 아니면 오메가의 울트라디, 플래닛 오션, 이런 게 망가졌다는 말 들어본 적 없죠? 아무리 예전보다 의미가 퇴색됐다지만 아직까지는 현저히 어느 정도 두 타입 간 시계들의 경계가 존재합니다. 즉, 야외 활동이나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이라면 어차피 과격한 스포츠를 할 거라면 밖에 나가기 전에 꼭 시계를 교체하셔야겠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수영하다가 돌에 시계가 부딪혀도 살짝 흠집만 하고 끝내야 하니까요. 방수 성능 자체도 드레스워치의 상당수는 기본 3바에 맞춰져 있어요. 가장 기본 생활 방수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수치인데, 그냥 단순하게 손을 씻거나 물을 마시다가 살짝 물을 흘리거나 비를 맞는 정도로는 문제 없겠지만, 충격으로 틈새가 생기거나 다이빙을 하면 바로 물이 들어갈 수 있어서 언제나 걱정이 되고요. 스트랩도 대부분은 레더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5바 정도만 돼도 생각보다 좀 되네 라는 소리를 듣고 10바부터는 찾기 힘들고요. 10바 이상 넘어가면 그건 사실상은 드레스워치가 아니라 그냥 다이버워치라고 봐야겠죠. 아니면 스포츠워치인데 그냥 드레스에 잘 어울려가지고 가죽줄을 교체해서 차는 시계라고 볼 정도죠. 다만 반대로 스포츠워치들은 튼튼한 만큼 중량 자체가 좀 나가기 때문에 장시간 손목 위에 올려놓으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방간, 즉 방패간지 소리도 들을 수 있죠.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멋으로 작정하고 큰 시계를 착용하는 상남자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트렌드가 바뀌기도 하니까요. 네, 다음은 디자인 및 소재의 차이점입니다. 드레스워치는 시계의 역사, 즉 헤리티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시계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보수적이에요. 인덱스의 종류, 크기, 다이얼에 정형화된 패턴과 마감 등 우리가 익숙해서 모르고 있을 뿐이지 생각보다 정형화된 짜여진 틀 내에서 디자인을 합니다. 깔끔한 베젤과 다이얼의 로만 혹은 아라비안 인덱스, 거기에 차분함을 주는 가느다란 핸즈들이 공통적이죠. 물론 드레스워치에도 각종 기능들이 추가된 컴플리케이션 시계들도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디자인의 다이얼 밸런스가 망가지지 않도록 균형과 대칭을 맞춰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어느 정도 절제된 디자인과 과하지 않게 우아한 곡선 라인을 살려내면 물론 클래식한 부분과 워치메이커들의 헤리티지 디자인까지 고려해야 돼요. 즉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디자인은 더 이상 나오기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사용하는 소재 역시 보수적입니다. 기본적으로 골드 계열, 화이트 골드, 로즈 골드가 대표적이고 스텐스틸과 PVT 코팅까지만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스켈레톤 다이얼이나 하이테크 소재로 된 다이얼도 없다고 할 순 없죠. 하지만 드레스워치에서는 일단 비주류예요. 반면에 스포츠워치는 어떨까요? 요즘 많은 혁신적인 브랜드들에서 다양한 신소재들이 사용된 시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카본 탄소, 세라믹, 우레탄, 티타늄, 러버, 황동, 강화 플라스틱 등등 정말 다양하고요. 해마다 많아지고 있어요. 즉 그만큼 기존의 틀을 깨부수는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케이스와 다이얼 디자인이 가능하고요. 개성 있는 시계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때문인지 젊은 층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층들의 구매력이 좋아지면서 갈수록 고가 하이테크 시계들이나 신소재로 만든 시계들의 판매량이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기존의 시계 밸런스를 완벽하게 탈출한 우주급의 시계들도 많습니다. 정말 상상 이상의 독특한 디자인의 시계들을 보다 보면 이게 시계가 맞나? 라는 생각도 들죠. 그만큼 취향도 상당히 갈리는 편입니다. 자신이 어떤 스타일까지 소화할 수 있는지 구매 전에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시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가장 핵심적이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건 뭘까요? 바로 시계의 심장, 무브먼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브먼트는 시계의 구동을 위한 부품들의 집합소를 넘어서 이제는 시계의 수준을 몇 단계 뛰어넘는 예술품으로서의 경지에 이르렀는데요. 이 무브먼트라는 걸 얼마나 화려하게 가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마감을 얼마나 매끄럽고 깔끔하게 해낼 수 있는가로 해당 워치메이커의 실력이 판가름되기까지 합니다. 무브가 화려한 시계들은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시계들은 대부분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대부분이 드레스워치라는 겁니다. 물론 드레스워치가 아니어도 충분히 뒷면이 예쁜 시계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평균적으로 볼 때 드레스워치에 비해서 덜 신경 쓰는 편이죠. 왜냐하면 무브먼트를 화려하게 꾸미는 이유는 심미적인 이유죠. 심미적인 이유로 디자인을 화려하게 하는데 케이스백이 만약에 막혀있다면 볼 수가 없잖아요. 즉 안쪽이 보이는 시스루 케이스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내구도가 아무래도 걱정이 돼요. 방수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크고 무거운 상남자들의 다이버워치들은 뒷부분이 튼튼하게 솔리드 스킬로 막혀있는 게 많습니다. 드물게 뒤쪽이 보이는 다이버워치들도 있지만 작정하고 화려하게 꾸민 드레스워치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 신미성에서 밀립니다. 즉
무브먼트의 예술성, 감수성 부분에는 아무래도 하이엔드급 드레스워치 라인들이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구매자들이 정신을 쏙 빼놓는 게 바로 화려한 무브먼트거든요. 무브먼트를 보다 보면 기계 감성과 함께 내가 이렇게 정교한 사치품을 손목에 올려놓을 수 있는 클래스가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자신감까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드레스워치와 스포츠워치, 시계의 두 양대 산맥에 관해 가볍게 여러 요소들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장점과 단점도 함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상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워치의 절대적인 기준이나 정답이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오히려 정장 차림에 필드워치나 다이버워치를 착용하면서 개성을 살리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즉, 맞다 틀리다가 아닌 어디까지나 이런 특징들이 있다더라 하면서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착용하신 모든 시계는 소중하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니까요. 저도 올해 새 시계를 사야 할 텐데 2023년 첫 시계를 뭐로 살까요? 댓글에 의견 한 번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줄여보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리뷰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